그래서 36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던 게 실제 사진이야 워낙 그 자연물은 굉장히 세심하게 색깔들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배경이야 이제 초록색 계열이고요.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 검은색이랑 그다음에 노란색 대표적으로 네 색깔이 그 정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나타나고 제가 쓴 빨간색 색깔은 실제 사진보다는 단순하게 색을 칠했어요. 어쩌면은 한 번 그냥 싹 칠해 버리면 말 정도로. 근데 여기에 쪼끔 이제 약간의 인제 좀 디테일을 살리면은 훨씬 이제 느낌이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오일 파스텔이 그닥 그렇게 색깔이 많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인제 이거는 36 색으로 그렸는데 제가 그거를 아이들 또 써야 돼서 학교에다 갖다 놓고 저는 76 색을 다시 샀거든요. 근데 제가 76 색에서 인제 이따가 그릴 때 보여드릴 때 "저는 색을 요거 쓰겠습니다." 하면 선생님들께서 저랑 굳이 똑같은 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비슷한 색깔. 대신 제가 뭐 빨간색 계열인데 예를 들어서 인제 빨간색 계열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진한 빨간색과 좀 더 연한 빨간색을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고런 식으로 해서 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핀을 좀 빼고요. 네. 선생님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그 우암도 선생님들께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덩어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잡는 거. 그래서 아무리 색깔을 잘해도 형태가 완전히 원래 원본 사진이랑 많이 틀어지게 되면 다 느끼죠.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쨌든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 그 안에서 색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 앵무새네.' 이렇게 인제 인식을 하는 거니까 덩어리 잡는 거를 우선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도 지금 그 펜 마우스가 없어 가지고 그냥 마우스로 하는 거라 쪼끔 네 쪼끔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공유를 해 드렸는데 지금 앵무새 사진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앵무새 사진 보시면은 제가 아이고 좀 주석을 좀 달게요. 그리기, 그리기 형식은 네 밝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지금 앵무새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리려면 이제 눈을 좀 정확하게 이제 좀 훈련이 되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바로 그리실 수 있어요, 형태를. 어느 정도 형태감이 있으신데 어른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 그냥 따라 그리다 보면 선이 방향이 달라지면서 영 엉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덩어리 잡는 걸 하면은 덩어리 안에서만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앵무새 보면은 머리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이 덩어리 잡을 때 동그란 거 그다음에 네 뭐 네모난 거 그러니까 기본 그 도형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얘 머리를 보시면 우선은 얘는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몸통 보세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몸통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약간 길쭉한 타원형으로 생겨 있어요. 대신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약간 위에 거는 그 이거 뭐 사선 이건 반대 사선으로 돼 있는 거죠. 방향을 모르겠네. 하여튼간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방향이. 그다음에 이 몸통은 이쪽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얘의 머리와 몸통이죠. 그다음에 얘가 중요하게 앵무새처럼 새처럼 보인다 하는 게 날개 부분이잖아요. 요 몸통에 있는 덩어리에서 날개 부분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뻗어 있죠. 예. 그리고 요 날개와 별도로 꼬리깃이 있잖아요. 꼬리깃은 아래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거의 나란하게. 아이고. 네 나란하게. 이게 기본 형태거든요. 기본 형태에 뭐 여기 다리가 이렇게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라 그닥 그렇게 뭐 완전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리 여기 있고 다리 요쪽에 쪼끔 보이는 거 있고 이제 요 정도. 그다음에 지금 하나 안 한 게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보이는 부리의 형태는 약간 구부러진 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머리 쪽에서 그 길쭉한 타원형으로 했던 거에서 윗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뻗어나온 부리 모양. 이러면 인제 덩어리를 다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제 색깔을 보시면
여기 눈 있는 부분 있죠. 눈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 배경색이랑 빨간색이랑 다르잖아요. 요 부분이 하얀색이죠. 그리고 날개깃 보면은 3단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긴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긴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몸통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저쪽 깃이 보이는 저쪽 깃, 그 날개깃이 보이는데 여기만 얇게 파란색, 이 파란색과 검은색 약간 띠처럼 보이는 게 반대쪽 날개깃이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살짝 선만 그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꼬리깃 보면 얘가 안쪽에 있는 꼬리깃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꼬리깃이 있는데 이 빨간색처럼 보이는 게 바깥쪽 꼬리깃이에요. 얘는 이제 아까 덩어리 했던 것처럼 일직선으로 돼 있고 안쪽에 있는 파란색 꼬리깃은 그냥 이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돼 있는 거죠. 요 안에서 색은 조금 달리 칠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완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거든요. 그럼 선생님들께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얘는 제가 캡처를 해놓고요. 네, 잠깐만요. 아하, 내가 이거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냥 제가 꺼야 되겠네요. 네, 공유를 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대로 제가 그 덩어리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더니 싫어. 네, 해놨더니 사진이 안 보이네요. 제가 그러면 우선은 제 카메라를 먼저 핀을 고정을 하고 제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한번 덩어리로 할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저희 집 제가 지금 주방 식탁에 있는데 저희 집 그 주방 위에 있는 게 형광등이라 약간 빛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덩어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연습이에요. 이따가는 그 오일 파스텔 할 때는 연필로다가 밑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연필의 흑연 성분이 오일 파스텔 문지르면 다 시커멓게 번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덩어리 잡는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이쪽에 몸통이 이렇게 아까 있었어요. 덩어리 대충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덩어리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날개깃이 있었죠. 날개깃이 아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날개깃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꼬리깃이 있었잖아요. 꼬리깃은 아래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이만큼은 눈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있었죠. 아까 눈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입이 여기 그 첫 번째 덩어리부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구부러져 있는 요게 이제 이게 앵무새의 부리의 특징이잖아요. 이것만 이제 잘 나타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그 기역자 모양으로 얘의 그 뭐죠? 발톱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그냥 나무였어요. 이렇게. 나무는 뭐 약간 구불구불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예.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을 얘기하면 여기 눈 있는 곳이 조금 색깔이 밝은 색이고 여기 몸통이랑 머리통 쪽은 붉은색이고요. 약간 목 있는 부분에 거뭇거뭇한 부분이 여기 이제 그 뭐죠? 여기 불이 있는 쪽이랑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날개깃 있는 데가 제가 잠깐 보고 올게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날개깃 있는 데가 여기만큼은 빨간색, 여기만큼은 노란색, 여기만큼은 파란색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색이 들어가는 영역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꼬리깃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그 붉은색 더 긴 꼬리깃은 이렇게 쭉 이어졌고 요 안에 이렇게 파란색 속깃이 있었죠.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모양은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발톱이 이렇게 또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 반대쪽에 있는 날개 부분이 조금 살짝 보였었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제 그렸던 게 네, 요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아이고, 지금 어두워 가지고. 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아까 덩어리 잡았던 그대로거든요. 머리 이렇게, 몸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 덩어리 잡는 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냥 연필로 약간의 색깔만 명암만 넣어서 인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 놓으면 우선은 여기 그대로에다 색깔만 들어가면은 그대로 인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본 형태 잡는 거를 먼저 인제 보여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오일 파스텔로 인제 한번 해 보실 텐데 이거는 제가 형태 잡는다고 연필로 한번 보여 드렸고요. 오일 파스텔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선생님 저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이제 좀 구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그리셔도 돼요. 배경은 어차피 이자 칠하면서 되니까 잠깐만요. 저도 지금 화면에 지금 사진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린 거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사진을 알겠다. 누가 또 들어오시나 보다. 네. 저도 한쪽에다가 사진을 놓고 한번 그릴게요. 자, 오일 파스텔로 그리실 때는 그 밑그림 그릴 때 연필로 하면은 연필의 흑연 성분이 잘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오일 성분이랑 잘 묻어나서 섞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두운 색이야 상관없는데 밝은 색, 특히 이제 붉은색도 저기 그 흑연 자국이 보여요. 그래서 밑그림은 그냥 오일 파스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나는 오일 파스텔로 바로 해서 이거 지워지지도 않고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께서는 연필 중에서 사비 연필이나 이비 연필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퍼지는 그런 연한 연필들은 좀 피하시고요. 뭐 H나 이렇게 좀 딱딱하고 가는 연필, 그리고 그을 때 스케치할 때도 아주 연하게 눈에 띌까 말까 내 눈에만 살짝 보일 정도로 고렇게 해 놓고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선생님들이 좀 보이셔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좀 연한 색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네. 아까 덩어리 잡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화지가 이만큼 있으면 나는 선생님들 이제 사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저랑 같이 하셔도 좋고요. 나는 앵무새가 여기 이제 가운데 그득하게 있으니까 머리 위치가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머리 위치를 네, 연한 회색으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바깥에 돼 있는 부분이 뭐 붉은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쪽으로 좀 진한 부분이니까 연한 회색으로 하셔서 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위쪽에다 인제 덩어리 잡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약간 기울어진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인제 머리를 하는 거죠. 머리가 기울어진 타원형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네. 기울어진 타원형. 자,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충 덩어리 잡은 다음에 나중에 세세한 형태는 쪼끔 더 나중에 좀 손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진 보시면 요 머리 있는 부분보다 새의 가슴 부분이 쪼금 더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면서 몸통을 또 이제 얘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졌지만 또 다른 이제 덩어리를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좀 큰 덩어리를 그리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좀 큰 덩어리. 대신 여기가 너무 좁으면 꼬리깃이 내려가는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남겨 놓으셔야 돼요. 어쨌든 비율이 어느 정도는 전체 화지에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진 거 기울어지게 얘 몸통은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진 타원형 덩어리로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게 인제 기본 머리랑 몸통의 그 덩어리 잡으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날개 할 거잖아요. 날개는 몸통 윗부분에서 인제 윗부분에 여기 부분은 그대로 살려 주세요. 네, 그러면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인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제가 지금 네. 네. 여기가 약간 둥그면서 아래쪽은 그냥 거의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이 좀 뾰족하게 이렇게 되죠, 덩어리가. 네. 요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몸통 아래쪽에 보시면 잠깐요. 물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수락 좀 하고요. 아래 보시면 여기가 인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다리가 있어요. 다리 위치만 요렇게 한번 잡아 주세요.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발톱이나 이런 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추가하면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발톱을 먼저 그린 이유가 발톱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가 아래쪽으로 뻗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사진에는 나무의 색깔이 좀 이렇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고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추가하면 되고 뭐 나무는 쪼금 삐뚤삐뚤해 너무 직선으로 하면 그게 인위적이라 자연물처럼 안 보이니까 약간 삐뚤삐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얘가 발톱에 걸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인제 아래쪽으로 나무가 있다는 그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네. 사진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그 몸통 있는데 인제 타원형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발톱 있는 부분이 약간 수북해요, 발톱 위에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맞으면 이제 종아리 부분 쪽에 깃털들이 또 모여 있으니까 요쪽에 좀 깃털들이 좀 모여 있고 이 나무 뒤로 해서 인제 발톱이 또 감싸겠죠? 여기 인제 이렇게 발톱이 있는 것들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 발톱은 또 이렇게 돼 있겠죠? 예. 요렇게 위치 잡아 놓으시고요. 저는 선생님들 보이시라고 좀 계속 좀 진하게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연하게 하세요. 네. 요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깃이 있잖아요. 꼬리깃은 약간 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게 그냥 이렇게. 네. 뻗어 있어서 꼬리깃이랑 날개깃이랑 약간 여기가 너무 겹치지 않게 해야지 얘는 날개, 얘는 꼬리깃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꼬리깃 안쪽에 보면 제일 긴 꼬릿은 붉은색 계열이고 안쪽에는 인제 안쪽 깃털이 인제 약간 이렇게 좀 세모 모양으로 좀 이렇게 안쪽에 파란색으로 있죠. 고거를 약간 위치만 이제 잡아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놓으시고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혹시?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몸통에서 여기 아까 인제 타원형으로 했는데 이 날개깃 반대쪽 깃이 있잖아요. 걔가 약간 좀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살짝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도 보시면 요게 날개깃의 푸른빛이 약간 띠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너무 튀어나왔나요, 저는? 네. 이거 나중에 살짝 인제 색깔로 구분을 하면 되니까 요렇게 하시고 이제 얼추 어느 정도 덩어리는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지금 안 한 게 부리 쪽이잖아요. 부리 잘 보시면 이 타원형 덩어리 있는 데서 바로 부리가 나온 게 아니라 부리가 타원형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쵸?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서 좀 너무 크게 그렸나요? 이렇게 되게. 나중에 이제 요거는 색깔로 좀 구분이 되게 할게요. 네. 부리가 약간 더 위쪽으로 그려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네. 이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제 형태는 잡아 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인제 여기 머리 있는 쪽에 색깔이 극명하게 인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눈 부분. 눈 부분이 요 불이 있는 위쪽에서 이렇게 약간 이걸 뭐라 그럴까요? 원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약간 각이 진 약간 다각형 같은 느낌이거든요. 불규칙한 다각형?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이렇게 대충 위치만 잡아 주세요. 예. 그래서 사진이랑 똑같이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앵무새라고 느끼는 거는 이게 꼭 뭐 완전 지금 보여지는 이 하나의 사진이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앵무새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런 것들만 표현이 되면 앵무새라는 이제
예,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밑그림은 다 그리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저는 맨 처음에 할 때 여기 눈 있는 부분이 거의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을 먼저 칠한 다음에 바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빨간색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건 이제 잘 보시면 완전 흰색은 아니고 약간 밝은 회색 계열이에요. 그리고 약간 줄무늬처럼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먼저 칠하고 바깥에 그 진한 빨간색을 칠하면 좀 색이 섞이는 게 좀 덜해요. 근데 빨간색을 칠하고 회색을 칠하면 그 빨간색이 회색 안으로 들어오면서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 있는 부분에 우선은 구역을 한번 정해서 밝은 회색으로 한번 먼저 칠해 볼게요. 보통 이제 우선은 36색 기준으로 해서 72색만 있는 것들은 좀 빼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밝은 회색. 사진보다 좀 더 어두운 것 같아요.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앵무새도 얼마나 색이 다양하고 같은 종류의 앵무새라 하더라도 형태들이 살짝살짝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마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오일 파스텔은 하다 보면 이렇게 찌끄러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티슈 같은 거 갖다가 닦으시면서 하시고요. 다른 색깔을 하다 보면 여기에 원색보다 뭐 예를 들어서 회색인데 빨간색이 묻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기 그 휴지에다가 이렇게 닦아 가시면서 쓰셔야지 깨끗하게 색깔이 나와요. 예. 눈 위치를 이제 잡으셨죠. 예. 그다음에 빨간색을 할 건데 사진에 보면은 검은색 구역이 있어요. 검은색 구역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빨간색 중에 선생님들께서는 좀 그러니까 너무 주황색 계열은 말고요. 빨간색인데 좀 밝은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진한 빨간색이 있고 밝은 빨간색이 있어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36색에도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릴 때. 그래서 밝은 빨간색으로 먼저 할 거예요. 밝은 빨간색으로 여기 머리 위쪽 테두리를 먼저 그어 놓으시고 나서 하셔도 돼요. 머리 위쪽 그다음에 불이 있는 쪽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불이 있는 거는 먼저 피하고 그다음에 이 불이 안쪽에 보면 까만색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까만색으로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여기에서 눈 중간쯤 여기쯤에서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몸통이랑도 연결될 건데 우선은 요렇게 하고 몸통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몸통을 과감하게 하세요. 뭐 쪼금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날개 끼시는데 보면은 위에는 빨간색이에요. 제가 아까 이거 구별을 안 했는데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약간 노란색이고 여기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빨간색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여기까지.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사진에는 약간 모기털이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아래쪽은 요렇게 해서 그냥 둥글게 해 가지고 인제 전체를 칠해 보세요. 자 눈 있는 데는 회색을 건드리지 않게 인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일 파스텔을 가장자리로 하면은 좀 날카로운 선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을 먼저 해 놓고 칠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 부분은 연결되셔도 돼요. 어차피 같은 색깔이니까 대신 검은색 들어갈 부분은 위치는 이제 남겨 놓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색을 너무 겁내하면서 살살하지 마시고요.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듬뿍듬뿍. 네. 듬뿍듬뿍.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손에 힘을 줘서 종이 아랫부분에 흰색이 남지 않게 그래야지 나중에 뭐 섞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잘 섞이거든요. 너무 오일 파스텔을 너무 겁내하면서 약간 아끼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면
조금 이제 오일 파스텔이 충분해야지 블렌딩 같은 것도 잘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우선은 기본 색깔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덧칠을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네, 이게 이제 밝은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아직은 뭔가 싶으시죠? 네, 우선은 이렇게. 이게 그 사진에 있는 약간의 그 무늬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덧칠이라든지 그 위치에 맞게 이제 블렌딩을 하면서 이제 또 위에다 올릴 거거든요. 우선은 여기 배경이 되는 이 빨간색에 대해서만 조금 꼼꼼하게 덧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베이스가 되는 색부터 먼저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 오일 파스텔이 약간 똥처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위치에다가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그 위치에 이렇게 안착이 되거든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좀 너무 거슬린다 그러면 이제 휴지로 살짝 닦아내셔도 돼요. 근데 그 찌꺼기가 다른 자리에 묻으면 그대로 이제 다른 자리를 오염시키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어떻게 되셨나요? 네, 되신 분들은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면 이제 제가 그 다음 할게요. 주원이도 다 됐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빨간색 깃털 아래 노란색이 있었잖아요. 자, 노란색을 먼저 한번 요 구역을 먼저 베이스색을 칠할게요. 노란색이 원 사진을 보더라도 좀 샛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도 샛노란색으로 골라서 여기. 그리고 이렇게 칠하시다가 위에 있는 빨간색이랑 경계 있는데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시는데 살짝 섞이거든요. 섞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세요. 네,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럼 이제 몇 빨간색, 약간 그 뭐죠? 노란색 구역이 이제 이렇게 칠해지죠. 근데 위에 있는 거랑 살짝 이렇게 경계선을 지그재그 하면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는 것도 예, 이제 너무 이렇게 칼같이 딱 끝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노란색 구역을 먼저 이렇게 칠하시고요. 아령샘은 목관으로, 이거 목관인가요? 그 나무로 된 그 케이스로 사셨네요. 아, 저는 저는 그냥 종이함으로 샀어요. 네. 자, 그러면 노란색 구역은 이제 칠하셨죠, 요만큼. 여기 넓지 않으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노란색 구역 아래에 네, 파란색이잖아요. 네, 파란색은 선생님들의 보면은 가장 베이스로 된 게 그냥 일반적인 파란색이에요. 근데 파란색 계열이 여러 개가 있으시면 선생님들께서 하늘색만 빼놓으시고 그리고 너무 진한 것만 빼놓으시고 저기에 약간 진하게 보이는 건 나중에 덧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는 그냥 일반적인 파란색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자, 하실 때 여기 경계 있는 데가 파란색이었잖아요. 이쪽. 여기부터 해서 여기가 깃털이 하나 지나간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게 노란색이랑 또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길게 쭉 빼주시면 돼요. 네. 내가 스케치할 때보다 사진을 보니까 이게 날개깃이 더 기네? 그럼 그냥 스케치 무시하고 더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대신 색을 칠할 때 날개깃의 방향이 있잖아요. 날개깃의 방향이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내가 소리 나게 했나? 아니죠. 그쪽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하셔야지 그 결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야, 사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파란색 부분도 이렇게 하고. 내 사랑.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진해 보이는 거는 나중에 다시 추가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찌꺼기가 나오면 손으로 이렇게 한번 쑥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얘가 또 그 자리에 안착을 하니까. 찌꺼기는 한번 칠하고 찌꺼기가 나오면 한번 이제 눌러주고 이래야지. 아이고 저도 이제 붉은색이 여기 노란색이 얹혔는데 그걸 문질렀더니 또 여기에 붉은색이 묻어버렸네요. 지금은 이제 기본 베이스 색깔을 깔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이쪽 뒤쪽에 있는 날개깃이 살짝 보이잖아요. 파란색 계열이. 그래서 여기도 파란색으로 아까 그러니까 위쪽은 붉은색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면 위쪽에는 약간 붉은색이고 아래쪽으로 파란 깃이 살짝 보이는 게 보이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게. 조금 원본 사진이랑 살짝 달라져도 괜찮으니까 우선은 끝까지 한번 이제 얼추 모양을 이제 우리가 덩어리 잡은 대로 했으면 끝까지 이제 완성해 보면은 이제 또 달라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찌끄러기가 혹시 있으면 이제 이렇게 닦아내기도 하고 안착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혹시 되셨을까요? 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보시면서 좀 보강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조금씩 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을 한번 해볼까요? 주원이 잘 됐네요. 다 됐고. 네. 지금 이제 여기 몸통이랑 날개깃은 이제 베이스 색깔을 칠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깃을 하기 전에 다리를 먼저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리를 먼저 해야지 그 뒤에 붉은 그 깃털들이 있는 게 뒤로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할 수 있어서 다리를 한번 먼저 할게요. 다리 색깔을 보시면 다리 색깔이 색이 살짝씩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회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을 나중에 살짝 위에다 올리시면 돼요. 이게 베이스 그 색깔을 중첩하는데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파란색으로 발한 다음에 회색으로 하면은 파란색이 베이스에 깔리기 때문에 너무 파란색 계열이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회색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베이스를 위에 파란색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 발 부분 이렇게 해서, 발톱 부분은 나중에 까만 걸로 할 거니까 그 발 부분만 하시면 돼요.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회색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찌끄러기. 이게 오일 파스텔이 아무래도 오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참 날씨가 반팔 입고 잘 다녔는데, 이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오일 파스텔이 날씨를 좀 타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오일이 아무래도 굳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얘가 딱딱해지면서 찌꺼기가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제 여름이나 쪼끔 몸에 선생님들 인제 손에 열기가 있거나 이러면 이 오일이 약간 꾸덕하게 쪼끔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름이 덥긴 한데 오일 파스텔 느낌이 더 잘 나게 하기 위해는 약간 기운이 있는 게 좀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새 건데도 약간 가루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서늘하게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오늘 저녁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씨에 대한 그 날씨를 좀 탄다는 것도 참고로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다리 있는 데다가 파란색을 살짝 올릴게요. 파란색을 너무 진한 거 하지 마시고요. 하늘색 계열로 한번 살짝 올려 볼게요. 올리는 게 너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가 살짝만. 그러면은 회색인데 약간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 되거든요. 그냥 쪼끔만. 여기에서는 뭐 완전히 하늘색이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 회색에다가 약간 푸른빛이 살짝 도는 그런 정도면 해서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살짝만 올리고 나서 인제 예 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되셨으면, 네, 여기 그 다리 있는 뒤쪽에 다리로 연결되는 종아리 부분 깃털들이 붉은색이 좀 있잖아요. 고거를 좀 보강을 할게요. 우선은 다리 옆쪽, 요 옆쪽에 요렇게 쪼끔 꼬리 깃털로 내려가는데 좀 붉은색이 더 연결돼 있거든요. 요렇게 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요 다리 있는 왼쪽, 이게 인제 아마 오른쪽 다리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도 쪼끔 붉은색으로 이제 하는데, 다리와 경계선까지만, 다리 경계선까지만 요렇게 하고, 다리 아래쪽으로 살짝 보여요. 다리 아래쪽으로 깃털이 살짝 보이는데 그냥 쪼끔만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면 돼요. 다리를 살짝 이렇게. 그냥 뭐 나는 요 정도 보이게, 사진이랑 쪼끔 달라져도 괜찮으니까 네 요렇게 하시고요. 검은색은 가장 마지막에 할 거예요. 검은색을 한 상태에서 뭐 나무 색깔 이런 거 칠하면 다 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다리 쪽에 붉은 부분을 좀 보강을 했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 회색 부분이 발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고 부분도 발 쬐끔이지만 뭐 이거는 아주 또렷하게 그리지 않아도 대충 여기 회색 있는 부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해도 다리처럼 보여요 나중에. 발처럼 보여. 다리가 아니죠. 발이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회색으로 살짝 얹어 주고, 완전히 얹을 필요는 없고 살짝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톱은 나중에 검은색 올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되셨나요?
살짝만. 여기는 거의 동그라미 2개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뒤쪽에서 이렇게 나무를 감아서 발톱이 딱 찍혀 있는 거니까 살짝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꼬리깃을 하기 전에 나무를 먼저 할게요. 나무 잘 보시면 가장 밝은 부분이 있죠. 다리 바로 아래. 그다음에 그 밝은 부분 아래쪽에 보면 이게 딱 2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은 쪼금 더 밝고 오른쪽은 완전 어두워요. 그래서 그 나무 색깔이 그렇게 구분이 되면 아무래도 인제 명암이 갈리면서 약간 원근이 인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도 좀 표현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밝은 부분은 흰색은 너무 이렇게 확 눈에 띄니까 이제 회색 종류로 할게요. 근데 회색도 선생님들께서 뭐 밝은 회색이 있으시면 베이스로 밝은 회색을 먼저 까시고요. 그다음에 대신 여기 발톱이라든지 여기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붉은색 꼬리 깃털 쪽은 좀 덜 건드리셔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한 요 정도. 근데 나무도 어차피 다양한 형태로 있으니까 '아 사진에는 요만큼인데 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네. 어떤 형태로든 나무야 뭐 전 세계에 있는 나무 다 하면 내가 그린 형태의 나무는 뭐 다 어딘가에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밝은 부분 위쪽 부분 요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형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어둡게 느껴진다 하면은 좀 진한 회색으로 좀 더 이렇게 위쪽에다가 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불규칙적으로 인제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구역을 딱딱딱 정해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적절히 그냥 대충 툭툭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래쪽에가 지금 제가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은 진하잖아요. 왼쪽은 연하죠. 그래서 여기를 기본 베이스를 약간 저는 회색으로 깔고 나서 여기를 인제 색을 좀 여러 개로 올렸거든요. 황토색을 먼저 올렸어요. 선생님들 황토색. 황토색 올려서 이렇게 살짝 위에 있는 회색이랑 좀 섞이게 황토색을 쪼금 올리고 뭐 아래쪽은 회색 그대로 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황토색을 좀 올린 다음에 회색으로 다시 한번 위에다가 겹쳐서 칠하셔도 돼요. 그러면 2가지 색깔이 살짝 인제 잘 어울려서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저는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찍 그었지만 여기도 대충 이렇게 그냥 경계선이 모호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이거는 기본 베이스 색깔을 인제 칠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황토색이 있는 부분을 쪼금 진하게 좀 표현할게요. 갈색. 갈색으로 얘는 인제 살짝 네 지금 여러 개를 계속 겹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갈색을 해도 진한 갈색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냥 요 정도만. 그리고 요 위쪽도 살짝 갈색이 좀 들어 있는 것처럼 하셔도 좋고요. 네. 요렇게 나무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림이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쨍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느낌은 어떤 색이 확실하게 인제 어두울 때는 확 어둡고 밝을 때는 확 밝고 이래야지 명암의 대비가 있어서 또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무 하실 때도 이제 우리 어두운 부분 할 거잖아요. 갈색 중에서 제일 어두운 거 찾으세요. 네. 저도 갈색 중에서 제일 어두운 거 찾아서 왔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 어두운 쪽을 칠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 오른쪽이랑 아니 왼쪽이랑은 약간 살짝 손에 힘을 줘서 살짝 그 그라데이션 하듯이 색이 살짝 섞이게. 그리고 얘가 요 위에까지 그냥 이렇게 되게. 그래서 뭐 이쪽도 이렇게 좀 되면은 이 뒤쪽이 어둡다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네,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네. 네, 여기 위쪽에 회색이 너무 밝다 그러면 뭐 조금 더 다른 색깔을 좀 더 추가하셔도 돼요. 지금 약간 회색보다는 좀 밝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흰색으로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데 또 꾹꾹꾹 찔러 주시면 이제 되거든요. 네, 이렇게 흰색이 되는 부분. 문교도 좀 힘주어서 누르면은 잘 칠해져요. 그래서 뭐 시넬리아나 이런 것처럼 되게 꾸덕꾸덕한 거 아니어도 어느 정도 문교도 흰색이 이제 그 겹칠할 때 조금 더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좀 흰색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겹칠하시면 되고요. 오일 파스텔 좋은 점이 그거죠. 겹칠해도 된다는 거. 네. 네. 좀 돼 가시나요? 여기까지 먼저 했습니다. 네, 좀 더 과감하시려면은 요 가장젤에 살짝 검은색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그 갈색, 가장 진한 갈색이랑 약간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되죠. 그리고 요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황토색이나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문지르면 좀 이게 얘가 섞여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뭐 회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는 너무 어둡게 했어. 그럼 회색으로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좀 정리하셔도 좋고. 그리고 사진이랑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이게 자연물, 특히 동물이나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이목구비에 따라서 워낙 인상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지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사물이라든지 동물, 특히 동물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사람처럼 동물이긴 하지만 그 각각의 동물 종류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하면은 그 동물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앵무새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약간씩 사진과 좀 달라진다고 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되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네. 저 오늘은 손으로 문지르기 블렌딩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색을 계속 겹쳐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블렌딩을 잘못하면 바깥에는 하겠네요. 바깥 배경은 하는데 안쪽에 있는 거를 블렌딩을 잘못하면 되게 색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겹칠하는 정도로 해서 좀 이제 그 앵무새 형태는 하고 배경만 문질러서 조금 이렇게 그 사진 찍을 때 아웃 포커싱 되듯이 배경은 좀 은은하게 나오면서 이게 실제 대상은 또렷하게 되는 그런 이제 대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되셨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꼬리깃 한번 할게요. 꼬리깃. 꼬리깃은 지금 안쪽에는 파란색이고 바깥쪽이 붉은색이었잖아요. 자, 안쪽에는 파란색 저희 아까 파란색 했던 거. 그냥 우리가 그 약간 이렇게 뭐 완전히 세모 이렇게 하면은 좀 인위적이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깃털이 이렇게 내려갈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네, 우선은 이렇게. 그리고 끝에가 깃털이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된다는 걸 조금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하지만 색칠하실 때 너무 이렇게 겁내하는 것처럼 너무 살살살살 하지 마세요. 오일 파스텔은 꾸덕하게 진하게 이렇게 해야지 색이 대비가 확 드러나는 그 오일 파스텔 특성이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블렌딩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충분히 묻어 있어야지 블렌딩이 잘 돼요. 그래서 좀 예, 좀 이렇게 힘 줘서 너무 힘 주면 부러지지만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살살하지 않도록. 자, 파란색 부분이 다 되셨으면 이제 바깥에 붉은색 부분 할 건데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위에 있는 쨍한 빨간색 몸통에 있는 색깔보다 이쪽이 약간 채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까 칠했던 윗부분보다 약간 어두운 빨간색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빨간색, 어두운 빨간색.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보면 약간 그 밝은 색이 한 줄이 쭉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는 빨간색 하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흰색으로 한번 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채도는 떨어진데 약간 밝은 그 붉은색 계열이 이렇게 딱 드러나거든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해 놔서 조금 더 빨간색을 더 해야 될까? 네.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 가장자리 있는 데다가 흰색을 살짝 이렇게 눌리시면 안쪽보다 좀 밝아진 여기 끝부분 흰색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너무 화면이 어두워서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흰색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힘줘서 내리시면 그 원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이제 겹칠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일 파스텔이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원색에다가 겹칠하면서 그 두 색이 자연스럽게 섞인 거래야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여기가 좀 좀 다른 색이야 그랬을 때 완전 영 엉뚱하게 주황색을 칠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똑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붉은색 한 상태에서 그냥 흰색으로 살짝 선을 그어서 그 붉은색 느낌이 있으면서 환하게 보이는 부분. 네. 그런 느낌으로 하면 요 아래쪽도 지금 환한 부분이 약간 세모처럼 있잖아요. 그것도 인제 요렇게 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하시다 보면 특히 흰색 이런 데 이렇게 묻거든요. 요거 휴지로 닦아 두시고 다른 색 칠할 때 또 이용하시고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용하시고요. 시간 오래 걸리죠. 제가 인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칠하고 하면 되는데 예 색이 이제 여러 개가 올라가다 보니까 벌써 한 10 시네요. 네.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정체적인 덩어리에다 색깔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얼굴이 쪼끔 이제 세밀한 표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자 여기 꼬리깃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는 얼굴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시려나? 네. 이게 오늘 또 오일 파스텔 처음 써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막 빨리빨리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얼굴 쪽 한번 해 볼게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진한 색을 먼저 칠하기보다는 밝은 색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한 색을 하면은 색이 섞이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부리 쪽 할게요, 부리. 부리 잘 보시면 거의 흰색이잖아요. 근데 흰색이 지금 저도 이제 노란색으로 그 뭐지? 그 이가 뭐야 스케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하면 노란빛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원래 제 그림을 그릴 때는 약간 밝은 회색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우선은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회색으로 저는 인제 회색으로 이 구역을 이거 회색이 맞나? 약간 부리 모양을 약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가 '난 너무 컸어.' 그러면은 색칠하면서 좀 조정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 부리를 좀 너무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리의 특징이 안쪽으로 약간 휘감아 돌면서 그 부리가 인제 안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뾰족하게.
그런 특징만 나타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네, 요 한 다음에 지금 회색빛인데 나는 좀 더 흰색빛이 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위에다 흰색 좀 올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흰색이 좀 도드라지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검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잘 보시면 끝부분이 뾰족하게 검은색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진한 회색으로 하셔도 가장 진한 회색으로 하셔도 좋고 검은색으로 하셔도 좋은데 여기가 뾰족하다 보니까 검은색 부분에 약간 이렇게 여기 이게 뭐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좀 날카롭게 가는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리 끝부터 한번 해볼게요. 부리 끝에 약간 날카롭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회색으로 하실 분은 회색으로 살짝 표현해 주셔도 돼요. 검은색이 난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면 네, 회색으로 살짝 하셔도 좋고요. 네, 요 부리 끝을 한 다음에는 얼굴 쪽에 부리 안쪽과 눈 그 사이가 검은색이 있잖아요. 그 검은색을 할 거거든요. 네, 검은색을 바로 할 거라서 네, 제가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검은색을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 부리 요 위쪽 있죠. 위쪽 부리가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검은색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부리 안쪽에 경계선을 타고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리 안쪽을 타고 이제 몸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눈을 잘 피해서 눈을 잘 피해서 이렇게 이제 칠해주시면 됩니다. 예, 좀 좁은 부분이라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기 부리 위쪽에 검은색 하셨잖아요. 고기를 한 손으로 딱 한 다음에 이따가 원래 사진처럼 붉은색이랑 약간 그라데이션을 할 거거든요. 우선은 검은색 부분만 먼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아이고. 네.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검은색 칠하는 거? 되셨어요? 네. 그럼 선생님들 제가 부리 쪽에 그라데이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내가 너무 크게 했구나. 여기 윗부분에 맨 처음에 베이스로 빨간색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색깔로 해서 여기는 이제 살짝 검은색에서 붉은색 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러면 살짝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검은색에서 붉은색 쪽으로. 대신 그 부리 쪽으로 검은색이 넘어가지 않게 붉은색이 넘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살짝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검은색 흰선 검은색 선 딱 그은 거보다는 조금 이제 붉은색이랑 좀 섞였거든요. 그래서 살짝 똑똑 눌러주면서 요 부리 위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문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약간 모자라는 게 낫지 너무 지나치면은 여기가 완전 뭉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네. 되셨나요, 선생님들?
여기까지만 하고요. 검은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검은색이 들어간 부분이 선생님들 잘 보시면 몸통이랑 머리 쪽 베이스에다가 목 쪽에 약간 검은색 보이세요? 사진에? 약간 이렇게 목 있는데 약간 구분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따가 어차피 나중에 또 붉은색이랑 약간 그라데이션 할 거거든요. 여기도 좀 검은색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검은색 부리 아래쪽에 칠했던 부분 약간 아래쪽에도 좀 검은빛이 보여요. 그래서 살짝살짝 이렇게 톡톡 하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주세요. 여기가 깃털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 또 어디가 검은색이 있냐면 여기 오른쪽 날개 뒤쪽에도 돼 있는 데 있죠. 저희 아까 베이스를 파란색 칠했잖아요. 사진에 보시면 베이스 파란색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약간 검은 띠처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은 띠처럼. 좀 그렇게. 그래서 몸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이 너무 저기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노란색 쪽에도 있어요. 노란색 쪽에도 양혜 선생님 들어오셨다. 노란색 쪽에도 노란 가장자리보다 약간 안쪽에 검은색으로 그냥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세요. 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제 검은색이 와 이거 너무 진한 게 이렇게 툭 들어가면 어떠나 싶은데 나중에 이게 밋밋한 곳에 또 이제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검은색 부분이 확실하게 그 이제 명암 차이가 나면서 약간 입체감을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깃털이 있는데도 보세요. 파란색 깃털 여기쯤에 여기 경계를 한번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경계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도 경계 있는데 검은색으로 한번 선을 그어주세요. 네, 선 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깃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약간 물결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깃털들이 하나하나 조금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약간 베이스로만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도 많이 어둡잖아요. 근데 어두운데 여기를 다 까맣게 칠할 수는 없고 깃털 구분되는 것만 할게요. 파란색 부분에 좀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장자리 한번 이렇게 하고 이쪽 가장자리도 한번 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가장자리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해보고 그다음에 붉은색의 이 안쪽 있죠. 이 안쪽도 검은색 계열로 약간 진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검은색이 들어가는 어두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구분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되셨나요, 선생님들? 제가 화면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되셨으면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검은색 이렇게 한 거? 네. 그러면 이제 붉은색 부분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단색으로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좀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 먼저 할게요. 어두운 곳 먼저 하면 그 선생님들 갈색 있죠, 갈색. 그러니까 붉은색보다 약간 톤 다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색이 붉은색 기반으로 해서 약간 그 어두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붉은색이랑 같이 해서 붉은색 중에서 어두운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그러거든요. 우선 턱 아래쪽 아까 검은색 부분이 있었죠.
검은색 있는데 주변에 약간 툭툭 하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그리고 여기 좀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갈색으로 좀 살살 하면은 빨간색 위에 색이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꼭꼭 누르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깃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툭툭 깃털 이렇게 형태로 방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어둡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이 약간 여기 아까 검은색 부분이 있었죠? 여기 위쪽도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살짝만. 예. 그리고 얘가 이제 가슴털이 아까 여기 검은색 부분으로 여기 가슴털이 있는데 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이 있으면서 약간 어두침침한 부분이 또 좀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턱턱턱턱 그냥 이렇게 네 하시고요. 하시고 이제 여기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여기 배 쪽이거든요. 배 쪽이 약간 V자 모양으로 아래쪽이 어두워요. 여기는 이렇게 툭툭 이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쓱쓱 칠하는 게 아니라 약간 툭툭툭툭 깃털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여기가 다리인데 다리 아래쪽도 이렇게. 갈색 한번 대보셨나요? 네. 여기 몸통 배 있는 쪽까지 칠하셨으면 꼬리 기시는 데가 또 어둡잖아요. 아까 좀 붉은색을 좀 진한 붉은색을 썼긴 했는데 여기는 진한 색이라 잘 안 나와요. 여기는 좀 더 진한 갈색 해야 되겠네요. 좀 더 진한 걸로 해서 아까 여기 검은색이랑도 좀 섞고 이쪽도 좀 이제 섞고 힘드시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힘드시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선생님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깃털들 약간 이제 그 덩어리로 했던 깃털들을 하나하나 이제 오를 살려서 할 건데 파란색 먼저 해볼게요. 아까 베이스로 파란색 칠했잖아요. 베이스보다 좀 밝은 색 선택하세요. 밝은 색. 베이스보다 밝은 색 해서 여기 이제 한 번씩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깃털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 깃털이 있어. 여기 이렇게 깃털 있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베이스 했던 식으로 해서 똑같이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깃털이 있다 생각하고 검은색 아까 했잖아요. 검은색 그 피해서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베이스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 구역을 다 칠하면 별 티가 안 나고요. 그냥 그 안쪽에서 이렇게 그냥 선이 지나가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 파란색에 약간 밝은색 되면서 약간 이제 조금 뭔가 겹쳐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되셨나요?
네. 요거 칠하면서 선생님들 지금 파란색 들고 계시잖아요. 위에 있는 노란 깃털 보시면 노란 깃털이 경계선들이 있죠. 이걸 검은색으로 하면은 너무 이렇게 톡 들어져 보여서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랑 같이 연결되는 이 연한 파란색으로 살짝만 힘 빼서 하세요. 살짝만 여기 이렇게 있어. 너 깃털.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선이 있는 정도만.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파란 깃털이랑 약간 그 파란 느낌이 인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고 정도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선생님 지금 파란색만 먼저 하고 있는데 파란색도 잘 보시면 밝은 파란색 한 다음에 잘 보시면 진짜 밝은 쪽 있죠? 고건 흰색으로 몇 군데만 선을 그을게요. 가장 밝은 부분이 요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 살짝 하나.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다음에 꼬리깃으로 쭉 연결되는 여기 하나. 그다음에 제일 바깥쪽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런 부분은 빛을 좀 더 받는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아 이거 너무 선이 좀 너무 뚜렷한 것 같아.' 그러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쓱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말고 한 번 쓱.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파란색이랑 좀 섞여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좀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드로잉반은 원래 말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하는 거였어요?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나는 한마디도 못 했어.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들 집중해서 집중해서 그러니까. 하시느냐고 대박 말할 수가 진짜. 없으신 거 진짜 막 저도 혼자서 떠들기가 참 민망해요. 그래서.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따라하기 바빠 가지고. 윤정 쌤 딱 진짜 딱 느끼신다. 네. 자. 네 되셨죠? 여기 깃털인데 쪼끔 인제 좀 변화 있게 되셨나요? 예. 그럼 우리 파란색 계열 하던 거니까 여기 꼬리 깃털 있는 데도 할게요. 아까 좀 밝은색 파란색 했잖아요, 밝은 파란색. 원래 파란색보다 약간 밝은 파란색.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좀 밝은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 쪼금 이렇게. 얘도 인제 깃털이니까 약간 이제 아래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일 밝은 부분은 또 인제 흰색으로 한번 포인트를 딱 주는 거죠. 흰색으로. 여기에선 제일 밝은 부분이 이 아래쪽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에 있는 그 디테일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근방에 그런 느낌만 들게 했을 때 나중에 그냥 약간 떨어져서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다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전 말씀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집중하시다 보니까 말씀이 적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렇게. 네. 요까지 되셨나요? 이제 파란색 쪽은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 쪼금 색을 좀 쌓아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발톱 부분을 할게요. 저도 인제 순서 없이 막 보이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디테일들이 쪼끔 되면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니까 그다음에 좀 보강만 좀 하시면 돼요. 발톱 있는 데 보시면 우리 아까 회색에다가 그 하늘색 살짝 올렸잖아요. 자 여기에 선생님들 아까 검은색 있으셨죠? 검은색이나 아주 진한 그 회색?
그죠? 네, 저는 아주 진한 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회색이 맞나 모르겠네. 됐네요. 이거를 전체 테두리를 두르지 마시고요. 발톱이 이렇게 있을 때 발톱 아래쪽이 그림자가 지니까 아래쪽만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아래쪽만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들 닭발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새 발이 약간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뚜렷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 무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한 번씩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너무 뚜렷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뚜렷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뭐 무늬가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사진도 보면은 그냥 단색으로만 딱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나?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발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일 파스텔로 자신이 없으신 선생님께서는 오일 파스텔이 좀 가늘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색연필, 유성 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유성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오일 파스텔로 뭐 가늘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는 오일 파스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일 파스텔 그 가는 선을 그릴 수 있는 그 가장자리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데 얘네 발톱을 보면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부리처럼 가늘고 휘어져 있거든요. 그 특징만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발끝에서 이렇게 휘어진 거 살짝만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휘어졌는데 여기는 그냥 약간 툭 하시면 돼요. 이게 사진상에서도 그렇지만 발톱이 휘어진 게 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발톱만 좀 뚜렷하게 휘어진 발톱 모양이 있고 오른쪽 거는 이렇게 어둠에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툭 그냥 검은색 부분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아래쪽 좀 그림자가 좀 희미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검은색으로 아래쪽을 좀 하셔도 되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여기 검은 또 그림자가 있네요. 이쪽도 좀 검은 그림자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보강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발톱 아래로 검은색으로 약간 그림자가 내려간 것처럼 살짝 이렇게 밑으로 툭툭 그려주시면 그 아래에 있는 깃털이라든지 나무 쪽으로 연결되는 그림자가 조금 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위에도 형태가 뚜렷하게 안 되면 아주 연하게 손에 힘 빼고 나서 선을 그으셔도 어느 정도 형태감은 살 것 같고 이쪽 발톱 하셨으면 이쪽도 있거든요. 왼쪽에 그러니까 보면 오른쪽 발이죠. 오른쪽 발이 아래 발톱은 휘어진 게 좀 보여요. 보이시죠? 아래 발톱은 이렇게 휘어진 게 이렇게 아이고 저도 이제 잘못했네요. 휘어진 게 이렇게 보이는데 위에 있는 거는 정면이다 보니까 약간 툭 점 하나 뚝 찍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요 정도로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는 작은 부분이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뭐 정밀 묘사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선생님도 오늘 배경은 못하겠네요. 배경이 단순하긴 한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앵무새라도 제대로. 네. 이게 되셨나요? 네, 발 두 군데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눈 있는 부분. 눈 있는 부분이 이제 사진상으로는 약간 더 밝은 흰색인데 저 회색으로 칠했잖아요. 좀 더 밝게 하고 싶으면 흰색으로 거기를 겹쳐서 칠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흰색 부분이 있으면서 잘 보시면 여기 뒤쪽으로 약간 흰색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좀 해주시고 여기를 살짝 손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잘못하면 저기니까 밀어주시고 다시 형태 잡아주시고 그 정도로 하시면 약간 뒤쪽에 이게 잘못하면 또 붉은색이랑 섞여 버리니까 나 이거 좀 하기가 좀 겁난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눈 있는데 다시 한번 했고요. 이제 눈알을 그릴 거거든요. 눈알이 눈 구역 있는데 보시면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잖아요. 이제 눈알 그리실 때 눈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로 해볼게요. 눈알이 동그란데 요즘 선이 잘 안 보이네. 제가 이거 검은색으로 할게요. 눈알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동그래요. 동그란데 앞쪽으로 눈알이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아, 지금 제가 이상하게 반달처럼 됐네.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쪽으로. 어쨌든 흰자위가 보이고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또렷하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되는데 얘는 작아가지고 오일 파스텔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성 색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하셔도 좋고요. 아, 나는 그거 없다 그러면 그 사비연필이나 연필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근데 새 눈은 크지 않은 거 아시죠? 사진으로 봐도 작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선 정하고 약간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이 정도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주원이도 이제 자야 되고. 저는 네, 할 감사해요, 거예요. 수진쌤. 저는 녹화하고 계속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주원이 먼저 주원이 자야 가서 잘 돼서. 거구나. 이거 주원이가 얘기한 거구나. 네. 주원아, 고마워. 나중에 여태까지 함께 올릴게요. 해줘서. 영상도 네. 찍을 거니까. 아우, 아깝다.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보여줘. 사진 네. 찍어서 사진이 훨씬 잘 보일 것 같아. 잘 자요, 주원이 잘 자. 주원이 잘 자. 안녕. 안녕. 또 네. 봐. 네. 자, 눈알 그리셨나요, 선생님들? 아이고, 제가 또 사진이 안 보이게 해놨네요. 네. 눈알 그리시고 나서 눈알 주변에 보면 약간 약간 그 회색처럼 보이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아래에 있는 주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회색을 가지고 그냥 요거는 살짝 그냥 티만 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너무 진하게 하시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그냥 살짝 보이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얼추 선생님들께서 얼추 하셨는데 여기 아까 안 했네요. 저쪽 날개 있는 이 밝은 쪽 여기 하늘색으로 한번 선 그어줄 아니 하늘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한번 선 그어줄게요. 이게 안쪽에 이렇게 여기 부분. 네, 한번 선만 그어. 이게 여러 번 하면 또 검은색이랑 섞여 버리니까 흰색으로 한번 선만 쓱 그으면 그 검은색 사이에 있는 밝은 파란색이 좀 보이거든요. 그냥 요 정도로 해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안 된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빨간색 깃털 부분이 아직은 조금 베이스 색이 그냥 이게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사진 보시면 저는 이제 제가 그릴 때는 붉은색을 그냥 하고 여기를 회색으로 조금 더 하고 했는데 이제 사진 보시면 약간 밝은 부분이 있고 약간 주황빛 도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같이 선생님들이랑 깃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주황색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주황색 해보시고 네, 주황색 해서 여기 머리 위쪽 오렌지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붉은색이라 너무 차이가 없으면 그래서 머리 위쪽을 약간 밝은 부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눈 있는 구역에서 왼쪽으로 흰색 이렇게 퍼지게 해도 돼요 했는데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밝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깃털의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그리고 올파스텔 똥이 생기면 바로바로 치우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도 이렇게 깃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사진에는 이렇게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사진에는 이렇게까지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깃털이 있는 게 조금 드러나게 하려면 그리고 이 뒤쪽으로
좀 밝은 깃털이 보여요. 이런 것도 한번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몸통 있는데도 조금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약간 깃털을 이건 너무 꾹꾹 눌러서 선이 생기진 않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결이 있는 것처럼 깃털에 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사진이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깃털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제 해 주시면 되고 이쪽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좀 밝네요, 여기. 그다음에 요 가장자리도 좀 밝고. 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그리고 붉은색 부분 속에서 그나마 쪼끔 더 밝은 부분이 여기 쪽이거든요, 이 위쪽. 그래서 요 위쪽은 제가 색깔을 뭘로 골라야 될까요? 흰색이 잘 올라가려나?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흰색을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너무 진하게 하면 흰색이 너무 희끗희끗하게 되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블렌딩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결이 있게 이렇게 살짝 눌러 주시면 살짝 밝은 부분이 쪼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셨나요, 혹시? 아우 벌써 35 분이에요, 지금. 아 정말 이렇게 마음이 급해 가지고. 네. 선생님들 인제 그 붉은색 쪽에서 정말 진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칠하실 부분을 할 거거든요. 갈색이 있었죠, 아까. 좀 진한 갈색. 네. 저는 요걸로 했거든요. 이게 선생님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236 번이나 236번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갈색이면 돼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요쪽이 좀 진하고요. 그냥 툭툭툭 깃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쪽이 좀 진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리 사이가 좀 진해요. 우리 아까 가장 그 가슴 부분 여기 아까 진하고 이렇게 툭툭툭툭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날개 부분 아래쪽 여기가 좀 이렇게 진해요. 밝은 부분 남겨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여기 목 밑에도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톡톡톡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꼬리깃 있는데 충분히 어둡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네, 쪼끔 어둡고 밝은 부분이 좀 구분이 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화면이 커 가지고 아 네네. 밑에 안 그럼 보였어요. 다시 이렇게 할게요. 요건 보이시나요 인제? 요 정도면? 네네네. 그리고 아까 검은색 했을 때 이게 너무 이게 뭐야 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베이스 색깔 파란색으로 살짝 얘를 검은색을 살짝 이렇게 선을 하시면 얘가 쪼끔 눌리니까 좀 나으실 거예요. 또 검은색을 너무 누르면은 이제 퍼져 버려 가지고 그냥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꼬리깃 아래쪽은 좀 검은색을 더 하셔도 되거든요.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칠해서 이쪽, 더 아래쪽 이렇게 하고 네. 이 정도만 이렇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게 할게요. 네. 네, 우선은 앵무새는 요 정도로만 하고요. 배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그려서 보여드렸던 거에 보면 이 앵무새도 되게 색깔이 뚜렷하지만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약간 보색이잖아요. 붉은색이랑 초록색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앵무새가 그냥 흰색 바탕에 있는 것도 색이 워낙 진하니까 이게 눈에 띄지만 보색 배경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약간 그라데이션 주듯이 이제 블렌딩을 하면 그게 이제 원근의 느낌이 들어서 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성샘 배경 보시면 제가 그 물방울 그릴 때 뒤쪽에 초록색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초록색 계열을 섞어가지고 구역구역 나눠서 한 다음에 그 경계선들을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한 거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원 사진은 배경이 조금 어두워요. 어두운데 저는 조금 밝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빛이 있고 좀 어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쪽에 나무도 있고 나무 사이에 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더 다채롭게 이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경 한번 해볼게요. 배경을 칠하실 때는 이게 앵무새의 경계선을 잘 이제 조정하셔가지고 그 퍼지지 않게 하시는데 초록색 계열을 초록색 계열 선생님들께서 이 색이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그 어디 갔지? 이거 36색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무슨 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243번 미색. 노란색보다 훨씬 더 연한 색이 있어요. 미색 같은 거. 얘가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런 제일 밝은 빛이 있는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미색을 선생님이 같이 할게요. 우선 칠할 때는 진하게 하셔야 돼요. 진하게. 자, 그냥 우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나는 꼬리 긴 옆에 조금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 좀 이렇게 할 거야. 너무 네모 반듯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좀 여기도 좀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 지그재그 이렇게 위아래로 착착착 하면서 어떤 그 규칙적인 모양보다는 불규칙적인 모양이 나중에 블렌딩 했을 때 그 뒤에 배경이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 아래쪽도 뭐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좀 꾹꾹해서 그 올파스텔이 충분히 묻어야지 나중에 손도 덜 아프면서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연두색 계열 중에서 좀 연한 색 있죠. 저는 그냥 연두색이 있던데 그냥 연두색 어디 갔냐? 네, 선생님들은 몇 번이신데 그냥 연두색. 그러니까 연두색도 아마 지금 이 미색이랑 연두색, 초록색, 그 다음에 진한 초록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4개 정도면 되거든요. 그 색이 더 다양하시면 중간중간에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연두색이 있죠. 연두색을 저희가 약간 믹스색이네. 연두색이 어떤 걸까? 네, 요걸 것 같아요. 요거를 빛이 들어오는 미색 주변에 그냥 이렇게 칠하세요. 이렇게 칠하시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칠하셔서 이제 색 윤곽선 만나면은 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도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칠해 보시고 네, 이쪽으로도 이제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도 돼요. 둘이 겹쳐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네, 막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가볼까요? 초록색 아니면 선생님들 풀색 계열이 있을 거예요. 풀색 계열.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도 아니고 연두색도 아닌 풀색 계열. 그런 것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하실 때 아까 그 앵무새를 만나면 경계선을 이제 잘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밑그림을 그렸던 노란색이 이제 이 배경색에 묻혀가지고 이제 좀 더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여기도 이렇게 해보고 네, 여기도 이렇게 칠해보고 과감하게
네, 경계선이 이제 점점 색깔이 이제 여러 개가 공간을 차지할수록 이제 경계선은 조금 이제 연해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빈자리들이 좀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하고, 좀 더 진한 색을 또 해보는 거예요. 이제 배경은 거의 이제 그 초록색 계열로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진한 거, 자,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초록색. 자, 경계선을 만나면 좀 경계선이 또렷하게. 자, 경계선 또렷하게. 대신 좀 듬뿍듬뿍 칠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색과의 어떤 이제 그 경계선이 색이 채워지면서 이제 빈자리들이 좀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진한 색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초록색 계열 중에서 진한 색도 있을 거예요. 진한 색도 과감하게 한번 칠해 보시고요. 이제 진한 색이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뒤에 있는 배경의 숲 중에서 좀 그림자가 많이 지거나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우선 이렇게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초록색 계열로 우선은 이제 다 채워보는 거예요, 먼저.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고. 너무 어두운 색이 너무 많게 하지 마시고요. 다가 밝은 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겹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약간 미색 같은 거 좀 겹치셔도 되고. 자, 대신 밝은 색 칠할 때 아까 칠할 때 혹시 어두운 색이 묻어 있지 않나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이 안쪽도 색을 칠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배경이 보이는 쪽이 조금 있는 거니까 그런 데도 주의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마음껏 팍 칠해보면 똥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럼 뭐 중간에 휴지에다 한번 털어주셔도 좋고요. 그 색깔이 있는 부분에다 그냥 살짝 문질러서 하셔도 좋고. 아이고. 제가 휴대폰을 건드렸네요. 네, 저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많이 나오죠. 네, 털어도 몰입할세 특성상 약간 끈적거리는 게 있어서 그냥 뭐 그 금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눌러서 해야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약간 덜어내면 덜어내지거든요. 자꾸 건드리네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배경을 이렇게 좀 칠하셨나요? 그다음에 똥 있는 부분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똥이 그 종이에 안착되게, 대신 이제 어두운 데 했다가 손을 밝은 데 하면은 어두운 데 있는 올파스텔이 손에 묻어 가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건 이렇게 똥이 많이 나오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2시간은 걸리네요, 진짜. 어떻게 선생님 배경에 색칠은 다 해 가시나요? 다 해 가세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블렌딩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아웃포커싱 되는 것처럼 흐리하게 보이는 거는 블렌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연한 색이랑 진한 색이 있잖아요. 얘를 2개를 막 섞으면 안 돼요. 그럼 중간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요 가운데가 그라데이션 되게 경계선만 약간 동글동글 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손에 힘 빼시고요. 이게 세게 누르면 얘가 섞여버리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동글동글 약간 그 경계를 넘나들듯이. 근데 손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휴지를 옆에다 대시고 닦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제 또 다른 구역을 해야 되니까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동글동글해서 약간 그 경계선들을 약간 이제 그 스무스하게 섞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는 색깔들은 있으면서 옆에 있는 색깔들이랑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빛 배경에 약간 은은한 느낌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계선 있는 데를 살짝씩 이렇게 그라데이션. 손 닦아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고 나서 나 여기 너무 이게 지저분하게 됐어 그러면, 환하게 할 거면 좀 이게 흰색 같은 걸로 좀 보강하셔도 돼요. 흰색이 워낙 잘 올라가기 때문에 색 올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라데이션 해도 충분히 이제 그 밝은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밝은 데를 좀 흰색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네, 또 경계선을 또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이제 좀 문질러주고, 대신 그 블렌딩 하는 거를 앵무새는 하지 마시고요. 앵무새는 어디까지나 앞쪽으로 해서 그 주제가 되는 게 이게 딱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블렌딩으로 약간 그 배경이랑 약간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블렌딩 할 때 연한 색 쪽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연한 색이 진한 색으로 이제 손을 옮기게 되면 그래도 좀 덜한데, 진한 색하고 연한 색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너무 색이 진한 것들이 이제 파란 데다 많이 묻겠죠. 그래서 연한 부분에 먼저 블렌딩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고 경계선이 약간 자연스럽게 좀 섞였다 싶으면 그때 멈추시면 돼요. 네, 윤정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경계선을 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 이렇게 되시는 거죠. 혹시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바깥 경계선을 하고 쓰시는 분께서는 마스킹 테이프를 안쪽에 있는 게를 꼼꼼하게 칠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마스킹 테이프를 딱 뗐을 때 그 액자 효과가 도드라지게 이제 보이거든요. 선생님들 벌써 10시 55분이에요. 네. 하다가 너무 어두운 곳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걷어 올리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게 올 파스텔의 특성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면 좋죠. 또 어두운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렸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좀 섞어주고 손도 닦고.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완성하셨으면 저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떼볼게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마스킹 테이프를 하면 윤곽선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훨씬 이제 좀 잘 그려 보이기는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고, 아이고 종이를 너무 붙였나 보다. 종이가 붙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오, 커다란 게 붙었네. 쌤들 몰파스텔이 찌끄러기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 책상을 한 번씩 닦으셔요.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 가시나요? 선생님들 진짜 2시간 풀로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숨소리도 안 내시고 하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상 뭘 하다 보면 2시간이 풀로 다 잡히더라고요. 힘드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갑작스럽게 또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와! 송혜경 선생님. 오, 멋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똑같이 다 했어도 약간의 앵무새들이 다 달라요. 이제 형제긴 형제인데. 네, 감사합니다. 예림쌤도. 감사해요. 선생님, 우와, 민석쌤 보세요. 화지도 되게 큰 거 쓰셨네요. 그거 다 채우냐고 진짜 힘드셨겠다. 감사합니다. 자, 네, 휴지도 많이 쓰셨죠. 우리 현희쌤도 하셨는데, 아이고, 그 배경화면 때문에 안 현희쌤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요. 보인다, 보인다. 아령쌤도 완성하셨고, 와, 아령쌤, 신랑님은 어찌? 신랑님도 보여주시죠. 너무 감사해요. 감사했어요. 선생님들 한번 그리신 거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고, 이게 화면이, 다들 이게 흐리흐리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해주셔서 캡처 한번 뜰게요. 네. 제가 스크린샷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 풀로 해서. 예, 고맙습니다. 제가 캡처 하나 뜰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수진 색깔 안 보인다. 됐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진짜 2시간. 오함도 선생님들은 아시는데 저희 연수 때 맨날 이랬어요. 이 2시간 진짜 쉬는 시간도 없이 풀로 하고 어떨 때는 시간 넘어가기도 하고 저는 왜 이렇게 윤정쌤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는 게 안 되는지 하다 보면 그리는 게 2시간 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쨌든 힘드시죠? 힘들어요. 힘드시죠? 예. 전 선생님 아, 네네. 민석 쌤. 질문요. 네. 제가 이거 종이 있잖아요. 마스크 테이프인데 그 종이가 같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네. 그게 그거는 제가 너무 종이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마스킹 테이프 붙일 때 아, 저희들이 보통 이게 진짜 아마 대단하다. 미술용 마스킹 테이프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종이도 다르겠죠. 근데 저도 다이소에서 그냥 싼 거 쓰고 이것도 일반 아이들 도화지예요. 저는 이제 묶음으로 집으로 배송해 갖고 쓰는데 이게 요령이 있더라고요. 너무 꾹 누르면 이 접착력이 세져 가지고 종이까지 떨어지는데 살짝 붙인 다음에 살짝 손으로 쓱 문지르면 나중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옆에랑 아래는 깨끗하게 떨어졌는데 위에가 종이채로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눌렀었나 봐요. 예, 민석 쌤 아까 뭐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아니 전 그 우정쌤한테 네. 이 오일 파스텔을 올해 3월에 그때 맞아요. 여쭤봤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거 72색을 와 그때 사고 나무함으로. 예, 그 사고 이제 네네. 그 아이한테 물려줄 그림책을 그리려고 네. 하다가 못 그냥 그림책 이야기만 써보고 그림을 안 오. 그렸어요. 못 예. 그렸어요. 네. 그러다 오늘 진짜 완전 초집중해서 이 정말 오일 파스텔 멋지게 진짜 하셨는데. 골고루 다 써봤어요. 완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소리도 안 내고 막 진짜 와. 이게 저희 와. 올파스텔을 우암도 같이 할 때는 그 기초 1시간을 풀로 하고요. 그다음에 쉬운 네. 것도 해보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간 걸 했는데 우암도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하셨던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아무 기초 없이 그냥 바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2시간 한 것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진짜 우암도 하고 싶었는데 와 소원 풀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가끔가다 이런 시간 계속해요. 네? 가끔가다 계속 가끔. 함께해요. 다음에는 네. 저기 지구가 예약돼 있습니다. 지구요? 저 하고 싶어요. 네. 해도 돼요? 제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와. 네, 이거 그전에도 보시고 우암도 선생님들께서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얘는 더 우정 쉬울 쌤. 수도 있어요. 우정쌤 왜냐면- 이거 그럼- 코스모스 책 영화쌤 그거 하기 전에 하면 안 될까요? 영어쌤 코스모스 책 하신대요? 책 그거 우리 그거- 지금 끝나거든요. 거의 끝나실 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 24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끝나세요? 그게 24일이요. 24일이 종강이에요. 24일? 맞죠? 네, 맞죠, 24일. 24일? 24일. 일요일 날? 네. 그럼 종강하고 한번 하면 되겠네요. 마무리 활동. 아니 종강하고가 아니, 아니고 하기 전에. 종강 전에? 종강하기 네. 전에 그림을 그려서 우암도 그렇죠. 선생님이 세트로 쫙 올릴 수 있게 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주에 하면 되겠네요. 네, 좋아요. 네, 뭐 22일이나 이럴 때. 그러면은 몹시 저는 뭐 피곤하다. 몹시 피곤해.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정하고 네, 선생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이게 좀 너무 지친 경험이 아니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나가셔도 좋고요.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네,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저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여기 네. 막 남아가지고 끝까지 하고 갑니다. 현희쌤 감사해요. 현희쌤 힘드셨을 좋아요. 텐데. 네. 감사해요. 아니 저 오일 파스텔 그림은 사실은 처음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드셨을 오일 파스텔 텐데. 집에 끝까지. 있었는데 한 10몇 년 전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들고 올라가지고 막 지금 했는데 색은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우암들을 구경만 하다가 참여는 처음 해봐가지고. 현희쌤 그럼 예전에 누가 그거 사용하셨었나 봐요? 아니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한 10몇 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안 쓰다가 오늘 처음 샀어요. 아이고야. 네, 진짜 그 빛을 금요일 날 받네요, 이제 제가 빛을. 그 충명산 갔다가 오는 길이어가지고 우암들을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 맨날 신청할 구경만 때. 이렇게 하다가 네.
예, 직접 해보니까 또 다르네 느낌이. 그쵸. 이게 해봐야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 글은 못 감사합니다, 했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제가 회의장 닫을게요. 그래야지 다들 한꺼번에 네. 나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뜨네.